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이제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면서 더위를 한껏 조금 식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이런 간만에 비가 더위를 멈추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다시 햇볕이 쨍쨍이면서 30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남은 오후도 저희 방송과 함께 주식 투자 잘 임해주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제 곁에는 이성대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아까 마스크 끼고 온 거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마스크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까 주문해서 산 마스크인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N95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냥 방한 마스크를 아까 조금 숨통이 잘 트이는 그런 방한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오는 길에 모 로드샵에서 손소독제를 사려고 이제 갔더니 없어서 못 판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손소독제 회사도 좀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보면 비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걸 쓸어내릴 그런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르스도 비가 지금 딱 오는 게 딱 적절할 때 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약간 조금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에어컨이랑 실제로 문 손잡이 같은 곳에 그 바이러스가 실제로 검출됐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죠. 네, 여러분들 그 손잡이나 뭐 그런 바람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런 비가 조금 그런 것들을 다 쓸어 내려가는 그런 정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의 흐름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충전소에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번 주 주식시장의 핫클릭 키워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핫클릭 키워드는요, 소버린 사태입니다. 일단 이 소버린 사태가 다시금 화두에 오르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요. 합병을 앞둔 삼성물산 그리고 외국계 주주 간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점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소식인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요. 지난 3일이죠.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장내 매입하고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명기한 그런 지분 보유 상황 보고서를 이제 어제 금감원에 제출을 했다고 해요. 원래는 4.95%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 중이었었는데요. 이게 지분이 이제 5% 이상이 되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소유권이 이제 부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엘리엇은 이제 추가적으로 2,156억 원을 투입해서 보유 지분율을 높인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엇은요, 이날 별도로 국내 홍보대 행사를 통해서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 계획안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했고, 또 합병 조건 또한 공정하지 않다면서, 이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믿는다고, 그런 지분 매입 배경을 밝혔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이제 합병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분 매입을 이제 추가로 보유를 높였다는 건데요. 네, 상법에 따르면요, 지분 3% 이상 주주는요, 일정 상황을 주주총회에서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요. 임시총회 소집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그 삼성물산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좀 이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외국계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딱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뭐 지분 가치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병을 시키면서 지분 가치가 싹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싹 합병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 소리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분명히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가 실제로 약간 저평가된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고 약간 주주분들의 그런 이제 반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조금 그런 외국인의 먹튀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이번 상황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제 엘리엇이 과거의 경영권을 이제 위협하는 척하다가 주가를 띄운 후에 시세 차익만 남기고 떠난 기존의 먹튀 펀드랑 조금 움직임이 유사해서 약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시 후에 이제 홍보대 행사를 동원해서 원하는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시장에 딱 던진 다음에 침묵을 지키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펼쳤던 그런 과거와 약간 유사한 패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소버린 사태인데요. 소버린 사태는 지난 2003년에 이제 소버린 그룹이 소버린 자산운용이 SK그룹의 경영 개입에 이제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사태입니다. 챈들러 형제가 운영하는 소버린 자산운용은요, 당시 SK 주식 14.99%를 매입해서 2대 주주에 오른 다음에 계열사 청산, 경영진 교체,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경영 개입을 시도했다고 하네요. 이에 맞서서 SK는 이제 백기사를 물색하는 등 1조 원 가량을 쏟아부으면서 어렵사리 경영권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소버린은 1,768억 원을 매입한 주식을 9천억 원 이상에 팔아치워서 2년 4개월 동안 배당 수익을 포함해서 총 8천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리고 튀었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이때 당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당시 뭐 그냥 SK 주식을 14.99포인트 그냥 매입한 게 아니라 SK그룹이 그때 당시 약간 좀 뭐 위기설 비슷한 게 뭐 그런 게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것은 저희들도 SK그룹은 그때 주식은 막 손절매도 치고 막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계에서 갑자기 계속 떨어지는 주식을 확 봤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길래 무슨 내용이 좋아졌나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소버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제 싼 가격에 팔았지만 그래도 많이 차익을 남고 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 회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가장 그 주가가 위기 상황일 때, 기업이 위기 상황일 때 주가 수준으로서는 항상 바닥이었던 경우가 맞았던 것 같고 이때도 어떻게 보면은 소버린이 이제 위협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한번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막 떨어지는 그 위험 상황에서 오히려 사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이제 좀 정상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익을 얻은 그런 경우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도 이걸 보면서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회사 지분을 취득을 해서 경영권이 위협이 되는 실제 그런 이제 사례를 좀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일단 봐야겠죠. 네. 소버린이 이제 시세 차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SK그룹에도 어쨌든 도움이 된 상황이었던 건가요? 아니죠. SK그룹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혹시 뺏길까봐 이제 그때 새로 자기 1대 주주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네. 백기사를 이렇게 쫙 이렇게 모으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된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소버린은 확실하게 차익을 챙겼고 또 SK그룹도 지나고 나면서 그래도 위기 상황을 좀 넘긴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돌아봤을 때 이번 엘리엇의 지분 매입이 실제로 제이모직과 삼성물산의 그런 합병 반대로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좀 더 진행이 돼봐야 되겠지만 의견 차이일 수가 있는데 삼성그룹 측하고 무슨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는 이번 합병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 비율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에서는 자기네들이 내세운 그거에 대한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진행이 돼봐야 되겠지만 합병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합병이 네. 되는데 이제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엘리엇이 이제 기존의 먹튀들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클릭 키워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충전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수 동향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2060포인트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700포인트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6월 들어서 좀 지수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6월 월초, 월간 단위로 본다면 1, 2, 3, 4월 달 올라가고 5월 달 잠깐 주춤, 그리고 6월 달 시작이 됐는데 시작부터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그나마 뭐 상대 강도는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상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지수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한 주간으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주봉 차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날이죠.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 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지난 1월달 저점 라인 때 확인하고, 4월까지 강력하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한 번의 고점, 그 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재차 저점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보조지표들도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한 조정 과정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보통, 우리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상승 N자 패턴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상승 N자 패턴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눌림목 과정으로 올라갈지 뭐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고점 라인대가 낮아지면서 단기적으로는 20주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라인대 정도에서는 이제 올라가고 만나는 정도가 아마 6월 중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즉, 이 만나는 과정에서 뭐 그리스 문제라든가 미국의 FOMC 관련돼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재차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변동성이 큰 상황, 이 상황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5월의 마지막 주도 지금 장대 음봉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2115포인트 정도부터 해서 지금 2070포인트대까지 주간 단위로 지금 40포인트 가까이 지금 40포인트 이상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아직도 지금 하락 추세가 일단 지속이 되고 있는 거라서 위아래 출렁거림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아직 뭐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해소가 된 게 아무것도 없죠. 뭐 그리스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뭐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코스닥 흐름 한번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주봉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종합지수와 똑같이 올라타긴 했는데, 지난 1월 달부터 올라타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720포인트 라인 때,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장중에 좀 밀렸다가, 재차 다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지수는 좀 아래로 이렇게 되는 모습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아래로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상대 강도가 괜찮은 그런 모습이 코스닥에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코스닥 개별 종목들의 그런 흐름이, 즉 5월 달에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가 더 들어온 그런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로 봤을 때 개별 종목 장세가 5월 달에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즉 코스닥에 대한 그런 이제 매수세가 즉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크게 밀리지 않고 이런 모습을 좀 기록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흐름을 본다면 아주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꼭대기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언제든지 뭐 위아래로 또 출렁거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720포인트 돌파하게 되면 상승 N자로 올라갈 수도 있는 변곡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어느 방향이 튈지 모르는 그런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 수급 상황 외국인의 매수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1,036억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471억 매도하고 있는 모습.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은 237억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439억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은 2,143계약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642계약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수급상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이 밀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었는데, 글로벌 시장 밀린 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고 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기관들은 뭐 여전히 그런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좀 부담은 되지만 오늘 기관 매도도 한 470억 정도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 지금 기관들이 430억 가까이 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200억 매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닥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그런 매매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하루 걸러서 하루 막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수급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이 2,100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좀 이제 최근에 많이 미리 매도를 했었었죠. 그 부분을 좀 사놓는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늘 뭐 글로벌 시장 아침에 안 좋은 분위기에 비하면 그나마 좀 나은 그런 수급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새벽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스 문제와 미국의 그런 금리 인상,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도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세한 글로벌 시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시장 아직 뭔가 해결이 된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문제도 그렇고 그리스 문제도 그렇고 특히 오늘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이 급락했던 요인은 그리스가 채무 상환을 올해 6월 달에 있는 4건의 그런 채무 상환을 6월 말에 한꺼번에 이제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6월 10일 전에 그런 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다 어떻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이 6월 말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6월 말까지도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안 좋은 내용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좀 좋게 나온 부분 고용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최근 들어서 좀 저점 라인대를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긴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급락에 비해서 반등폭이 좀 작은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밀린 폭에 대해서 반등이 작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밀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저점 라인 때는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에는 조금씩 빠지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갑자기 확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리는 부분은 분명히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전 저점 라인 때 17,600선 정도는 저는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인 때 정도 이전에 저점이 여러 번 나왔던 이 정도 자리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물론 장기평선이 지금 17,800선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좀 불안하긴 한데 아직까지 뭐 추세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나라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일 장중에 상해 종합지수가 급락했다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중국 시장이 뭐 정말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이 큰 시장이 이 참여자들이 뭐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뭐 밀렸다가 종가 무렵에 확 올려가지고 플러스 나와서 끝나기도 하고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만 고점은 또 계속 돌파하는 참 어려운 보통 주식을 갖고 있으면 차익 실현을 했는데 또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것을 쫓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오전에는 플러스 나왔다가 지금 하락 전환했는데요.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상해 종합지수 0.12% 하락한 4,941.01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보시면 5,051.6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5,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장중에 플러스가 나왔다가 상승폭에 대해서 약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좀 확대해서 본다면 전일 같은 경우에 장중에 4,700선도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종가 무렵으로 갈수록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올라왔고 플러스로 좀 마감이 되는, 즉 변동성이 아주 큰 상황이었죠. 지난번 6% 하락할 때가 이날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4% 상승하고 1.7%인가에 상승하고 V자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장중에 또 밀렸다가 또 올라가는 아주 놀라운 그런 변동성이 중국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부양책에 대한 그런 힘,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되면서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만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시장 이 시간 현재 0.37% 하락한 9,313.4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지지라인대가 전일부로 해서 이제 깨지는 모습이 나왔죠. 이전 저점 라인대 9,500포인트 라인대가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저점 라인대가 깨지는 게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못해도 이동평균선들이 옆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지게 되면 이동평균선들이 아래로 강력하게 지금 펼쳐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즉 이게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는 이평선들이 내려오면서 맞고 또 밀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될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대만 시장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9,500선이 강력하게 돌파가 돼야지 다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 봤을 때 9,500선이 돌파 안 될 경우에는 지속적인 매도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차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 오늘은 0.44% 하락한 2397.4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9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좀 밀리고 있지만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거의 이게 밀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할 정도로 크게 이제 표시도 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강력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조정 과정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강력한 그런 건데요. 못해도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강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오늘 뭐 대부분 국가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 및 특징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먼저 글로벌 시장과 국내 지수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국내 종목들 등락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내추럴엔도텍, 셀트리온, 현대차그룹, 삼성전자까지 이런 대형주에서부터 작은 규모의 회사들까지 변동성이 아주 큰 모습이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대응하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네, 변동성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있고요.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어제도 말이죠. 고수들이 좋아한다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위아래로 등락이 나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목들은 좀 그렇긴 하지만 개인들은 그렇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공매도를 많이 치거든요. 그러면 보통 실적이 좋을 때는 위로 이제 냅두지만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공매도를 침으로써 이번 악재로 인해서 더 밀리게 만드는 그런 변동성 훨씬 더 크게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주가가 올라갈 때만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갈 때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찾아서 투자를 하지만 기관들이라든가 한쪽에서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만 찾아가지고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돼서 미리 막 팔다가 그 다음에 실적 안 좋게 확 발표하면은 그때 이제 사놓고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이 있었죠. 작년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 안 좋기 전에 미리 많이 팔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 올라갈 때 기관도 좀 많이 사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즉 그런 이제 우리 투자의 행태들이 위아래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변동성이 클 때에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즉 내가 전체적인 주식을 뭐 100%를 다 사고 팔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 신용 부분까지도 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금 비중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현금을 남기고 뭐 한 50% 미만으로 이제 좀 짧게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 보면 매매를 못하고 못 빼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계속 지켜보니까 위아래로 등락이 나오니까 뭐든지 사야 되고 돈만 있으면 사야 되고 돈 또 생기면 또 넣어서 사야 되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좀 불안한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도 그렇잖아요. 내가 불리한 게임에서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네. 미리 주식에서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포기한다는 것은 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장에 등락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막 사고 팔고 이게 아니라 좀 내가 불리한 게임에서는 지켜보자. 그렇죠. 지금처럼 변동성이 아주 클 때는 우리가 암만 뭐 펀드멘탈을 공부한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대로 안 움직이는데 이거를 대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할 때는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조만간 이제 7월달 실적 시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네. 6월 중순 이후로부터는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도 한 6월 17일 날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안정이 될 것 같고, 뭐 그리스 문제도 6월 말로 갈수록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 6월 초에서는 약간 좀 지금 변동성 큰 상태에서는 대응하기는 그렇지만 좀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6월 말 정도로 해서 그때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어떻게 흐름이 움직이는지 그런 거 잘 판단하면서 이번에 7월 달 2분기 실적이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관심 종목에 모아놓고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관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게 지금 바로 뭐 오늘 하루 얼마를 남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런 모멘텀을 생각을 해서 지금은 준비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위원님의 조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인데요. 포스코가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23만 원을 하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때 24만 4,500원이 이제 최저가였고요. 이후에 60만 원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60만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요즘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실적 부진도 있을 거고 또 검찰의 이제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 관련해서 그런 불안감이 커진 모습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포스코의 하락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으신가요? 네, 뭐 이런 하락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하락할 줄은 대부분 다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포스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좀 긴 관점에서 주봉 차트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포스코가 2007년도 10월 달에 76만 원대였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나오면서 60만 원에서부터 23만 원대까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다시 위기에서 좀 벗어나면서 60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이 없이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나왔던 저점보다도 지금 더 깨고 내려간다는 게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정말로 안 좋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는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이때보다 이익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 분명히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밀린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가 그 이전에 2006년도면은 훨씬 더 거의 한 9년 전 정도였는데 그때 이후로 최저가가 나온다는 것은 포스코가 얼마나 그 안전하고 이렇게 알짜배기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에서 최근에 이제 검찰 조사라든가 잘못된 M&A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그런 내부적인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주가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회사가 제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는데 이것을 잘 돌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뭐 비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 자체적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기업들을 판단을 할 때 이전에 뭐 이제 공부할 때도 이제 많이 아셨겠지만 경영자 마인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투자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주인이 정말로 이 회사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포스코의 최근 그런 비리라든가 그리고 지금 업황이 좀 안 좋으면서 밀리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디가 좀 저점이 될지는 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포스코는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은 바이로메드인데요. 오늘 바이로메드 또다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18만 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이제 주가가 43,200원이었으니까 5개월 만에 300% 이상 급등했습니다. 바이오랑 이제 이 바이로메드는요, 바이오랑 천연물 신약 개발 그리고 시약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유전자 조작과 또 전달 기술에 기반한 국내 선두의 유전자 치료 개발 업체로 유전자 의약품, 유전자 백신, 단백질 항체 등을 개발하고요. 또 건강기능식품인 알렉스, 또 보습제인 아토라떼 이런 천연물 의약품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날 교보증권에서는요, 바이로메드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인 이런 파이프라인이 강점이라고 꼽으면서요,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기술 수출에 주목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너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증권사에서 뭐 좋다 해서 계속 좀 많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당연히 아직은 뭐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큰 그런 이제 규모로 확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뭔가 하나 잘못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리스크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이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이제 좋게 잘 돼서 이익이 잘 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기까지 우리가 과거에 이런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고평가돼 있다고 했는데도 또 올라가니까 뭐라고 이제 주변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좀 막 올리고 막 이렇게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올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올리게 되면 언제까지 올리냐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붙을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리다 보면 누군가 따라 붙겠죠. 네. 그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 거기다 물량 넘기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주 대단한 그런 상승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시가총액 2조 5천억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좀 규모가 컸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주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차트 흐름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월봉 차트인데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3,700원이었어요. 3,700원짜리가 지금 뭐 18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때에 비해서 뭐 이제 당장 가시적인 실적은 아직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 분명히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BGF 리테일 상장 후에 최고가를 지속 중인 모습입니다. 전일 하락에 이어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 초 7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대까지 아주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은요, 보관그룹 계열사로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편의점 업계 1위 사업자라고 합니다. 몰랐네요.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8,439개의 점포를 확보하고 있고요. 뭐 오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BGF 리테일에 대해서 편의점 시장 환경, 실적 개선, 추가 상승 등 모든 측면에서 좋은 상황이라고 투자 의견을 보유로 결정을 했고 목표 주가를 16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요, 편의점 시장은 점포 증가율, 구매 건수 증가율, 구매 단가 상승률 등 이런 오프라인 채널 성장의 3요소가 모두 양호하다. 담배 전체 매출 증가 기여도는 83%로 매우 높은데 이제 올해 담배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식사 도시락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편의점에서 식사 해결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BGF 이런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생활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네, 1인 그죠? 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또 편의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좀 비싸다고 우리가 이용을 안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기존의 그런 우리 소위 말하는 동네 슈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편의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또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 다른 우리가 이전에 썼을 때보다는 약간 비싸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냥 있으니까 뭐 그냥 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이런 편의점들이 최근에 1인 가구가 되면서 많은 상승 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매장이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하나의 이제 물건이 나가서 골고루 이제 딱 퍼지다 보니까 단가가 이제 많은 수량이 이제 여러 군데로 퍼지다 보니까 만들 때 이제 단가가 많이 싸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실제로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세가 지금 계속 좀 이어지면서 오늘도 전일 하락했지만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차트 흐름 잠깐 한번 볼까요? 최근에 뭐 14만 원대까지도 가파르게 두 배 이상 올라왔다가 잠깐 쉬었는데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최고가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업황이 좋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 문화가 바뀐다는 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어디가 고점이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까요? 네. 요번 주 이제 6월 첫째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변동성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뭔가 해결이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해 봐야 될 것은 이제 6월 11일 날 금통위에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지난 3월 달처럼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뭐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도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또 한 번의 그런 상승이 이번 금통위를 통해서 올지 그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금리 문제라든가 미국의 금리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부터 계속 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 올라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달에 우리 증시가 강하게 올라올 때도 그때 당시에도 그리스 문제 있었고 미국의 금리 관련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생기는지 그 부분을 중요한 게 포인트로 보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좋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를 잘 보고 우리가 거기서 막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 타이밍에 나서도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대신에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 있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흐름 참고하셔서 남은 오후도 투자 잘 임해주시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344-7557번 www.richmap.co.kr로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보도록 할게요. 애플원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바이오 종목을 지켜보다가 메르스 얘기가 나오는 김에 차트가 좋은 조화제약을 지켜보다가 탄력이 좋길래 6월 1일 날 추격 매수해서요. 5,100원에 매수했습니다. 바로 급등해서 좋았는데 어제 급락하고 또 오늘도 안 좋네요. 개별주는 조심한다고 해서 단기 매매하러 들어갔는데 바로 손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개별 종목들이 올라갈 때 바로 그냥 팔지 않으면은 잠깐만 머물고 있어도 금세 또 이렇게 손실로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화제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하고 아주 유사한 뭐 그런 이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뭐 영갓이라는 그런 영화 있었죠. 네네. 거기서 나온 회사가 이제 조화제약이었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사 이름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영화 좀 그것도 약간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랬는데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네. 회사에서 보면서 우리도 뭐 딱히 조화제약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보면은 잘못된 바이러스를 이제 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약이 올라가기를 네. 이제 주가가 품절이 돼가지고 막 그걸 비싸게 팔고 네. 막 그랬던 그 모습을 볼 수가 당시에 있었는데 조화제약 그래서 주가가 뭐 많이 올랐나요? 그때 당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요. 네네. 그러지는 않았을 네네. 겁니다. 하긴 그건 영화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메르스 내용이 나오면서 조화제 같이 또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또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메르스 관련돼서 뭐 아직 치료제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인데 관련된 뭐 제약주도 뭐 아무거나 뭐 이제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옥석 가리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좀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6,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스트레이트로 지금 4,600원대까지 20% 이상 한 번에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메르스 나오기 전에도 주가 흐름은 뭐 한 5,000원에서 4,000원대 초반에서 5,0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 내용 때문에 올라왔다가 밀리더라도 이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도 밀린 폭에 대해서 다시 재차 한번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반등 나올 때 좀 정리를 하고 좀 안전한 종목 쪽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급등락 이렇게 있는 종목들 대응하신다면 자신만의 그런 투자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세워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위원님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작성자 혜진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상담 주식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원래 장기 투자하다가 우량주 자동차에서 멍이 들어서 최근에는 중소형주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바이오주 중국 관련주를 매매하면서 수익이 좀 짭짤했는데 이번에 된통 걸린 것 같아요. 상담 주식은 아가방 컴퍼니고요. 지난 14,300원에 단타로 들어갔는데요. 5월 28일 날 갑자기 급변하면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정말 주식시장 멀고 어렵습니다. 비중은 15%인데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 지금 손실이 많이 나셨네요. 지금 11,600원대니까 추세도 지금 하락으로 얼마 전에 전환이 된 상황이고
지금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더 좀 떨어질 이렇게 조정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반대로 또 이런 종목들은 또 급등락이 나오다 보니까 언제 또 다시 또 급등할지 모르겠는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뭐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중국의 그 관세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유아용품 이렇게 수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과거에는 아가방 컴퍼니가 뭐 대선 관련주로 해서 2011년도, 12년도 그때 당시에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대선 관련주요? 네네. 그때 당시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해서 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우리도 그런 논리가 어떻게 보면 출산 장려한다고 해서 이게 많이 팔릴까 했는데 실제로 많이 팔리지는 않았겠지만 주가는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갖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출산 장려한다는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세 인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가방 컴퍼니 최근에 올라왔었던 그런 힘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대응을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모든 종목이 지난번에 셀트리온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지난번에 그 상승 N자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모였을 때 또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즉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매수하셨던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때라든가 이날 매수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돌파 시도를 했을 때 정고점이 돌파가 돼야지 이렇게 이제 상승 N자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또 돌파 시도하다가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하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확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상승은 거의 이때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하락 추세로 지금 접어든 그런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일단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저점 라인 때, 즉 만약 손절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전 저점 라인 때 12,300원 라인 때, 이 라인 때 깨질 때는 손절매를 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상승 N자가 위로 힘을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제 힘을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힘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전저점 라인 때 지금 11,200원 라인 때인데요. 이 라인 때 깨지게 되면은 뭐 쉽게 뭐 10,000원 밑에도 이제 깨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런 이제 하락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좀 반등시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21 이평선이 13,000원 정도 위치해 있는데요.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좀 반등 한번 나오면 그때 정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위원님의 말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작성자 풍우나 삼매경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은나도 잉크 성장성이 좋다고 해서 지난 3월에 매수하셔서 크게 이익이 나셨는데, 최근에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커져서 이익 실현할까 하는데 결정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고, 네. 지금 흐름상으로는 좀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그냥 이익 실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상승으로 전환이 계속 추세가 안 깨지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 5월 달에 17,000원대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그때부터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종목하고는 다르게 지금 저점 라인 때가 고점 라인 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점은 옆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저점 라인 때만 깨지지 않는다면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지금 27,000원대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만큼 여기서 또 이만큼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흔들어댄다고 해서 팔았다가 나중에 또 후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데 추세가 무너지려면은 27,000원대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나산매경님 27,300원이 깨지기 전까지 27,000원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시는 전략 추천하셨고요.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6344-7557번 www.리치맵.co.kr로 들어오셔서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